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소비자 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인테리어 비교 견적을 내는 방법과 업체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세 곳이든 10곳이든 이게 안 되면 비교 견적이 아니에요. 무조건 비교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이 정해져야 비교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교 견적은 먼저 비교할 대상이 고정돼야 하겠죠. 여기서 비교할 대상은 장소는 당연히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 주소지 한 곳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은 자재가 같고 공간 활용이 같아야 합니다. 자재가 같으면 공사기간 역시 동일하게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각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에게 맡기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간의 크기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예를 들어 30평이 4주인데 50평이 7주 걸린다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공간의 크기에 따라 시공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공간이 커지면 사람을 동시에 많이 투입해서 하니까 공사 기간은 비슷하게 끝납니다. 공간이 커서 공사 기간이 길어지니까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그냥 건너뛰면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비교 견적은 여러분이 자재를 결정하고 디자인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확실하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A 업체에게는 이 사진 보여주고 B 업체에게는 저 사진 보여준 후에 견적을 달라고 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진, 동일한 자재, 동일한 공간 활용 등 똑같은 조건을 업체에게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마다 동일한 조건에서 견적을 주게 되니까 어디가 비싸고 싼지 확실하게 비교가 가능하죠. 이때 세 곳을 견적을 했는데 한 곳이 얼토당토 않게 싼 경우 이곳은 무조건 걸으세요. 무조건입니다. 공사하다가 잠적하거나 공사 비용 더 달라고 무조건 하는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어느 업체건 얼토당토 않게 견적 차이가 절대 날 수가 없어요. 비싸면 모를까 싸질 수는 없다는 거죠. 비싸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비싸질 수는 있어도 30%, 40% 이렇게 싸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인건비와 자재비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반값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게 되면 모르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업체마다 조금씩 견적 내는 용어가 다르고 견적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를 겁니다. 견적서를 이렇게 안 주고 그냥 전체 금액만 주는 업체도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A 업체에서 받은 내용으로 B 업체에게 묻고 B 업체에게 받은 견적 중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C 업체에게 묻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세요. 중간에 귀찮아하는 업체는 거르고 다른 업체의 견적을 물어보세요. 이때는 분명히 여러분의 견적 의뢰할 때 용어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즉, 이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것을 업체가 눈치챈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은 견적을 받아봤구나. 어느 정도 알고 있겠구나. 하고 업체에서 눈치를 챕니다. 그럼 견적의 장난을 못 치죠. 더 정확한 견적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견적을 받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테리어 소비자 연구소입니다.